안녕하세요. 덕성여대 위세사업단입니다. 찾아가는 실험실은 중고등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학계열 전공체험 수업으로 여학생들에게 공학계열 분야의 진학, 진로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빙글뱅글 블록코딩입니다. 실험 목적을 살펴볼까요? 오늘은 마이크로비트에 네오픽셀을 연결하여 LED의 색과 형태 등을 다양하게 제어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해하면 좋을 순차, 선택, 반복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컴퓨터가 색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마이크로비트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피지컬 컴퓨팅을 해볼 건데요. 우선 어떻게 생긴 녀석인지 만나봅시다. 마이크로비트는 영국 BBC에서 2015년 3월 Make It Digital 이라는 프로젝트를 공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와 비슷한 초소형 컴퓨터로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소스코드를 작성해 원하는 디지털 기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마이크로비트는 얇은 카드 모양의 초소형 컴퓨터인데요. 앞면에는 양쪽에 2개의 버튼과 25개의 LED가 있습니다. 여기 이쪽 부분은 입출력 핀이고요. 뒷면에는 더 많은 장치들이 있는데요. 블루투스 안테나, 중앙처리 장치, 나침반, 가속도 센서, USB 커넥터, 리셋 버튼, 배터리 커넥터 등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기능을 하는 것들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자, 그럼 하나하나 들여다봅시다. 전면부에 있는 25개의 LED는 프로그래밍으로 하나하나 각각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입력된 문자나 숫자 혹은 우리가 픽셀로 그려내는 어떤 형태의 이미지 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LED는 우리가 빛 센서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빛 밝기를 측정해서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의 입력값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면부 양쪽에는 각각 버튼이 한 개씩 있는데요. 각자 또는 동시에 누르는 것으로 간단한 외부 입력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전면부 하단에는 입출력 단자가 있습니다. 추가로 연결하고 싶은 센서가 있거나 확장보드 등을 사용하려면 이 입출력 단자에 악어 클립 등을 이용하여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비트도 작은 컴퓨터라고 했죠. 여기 중앙처리 장치, MCU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또 이 안에는 온도 센서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의 온도를 감지해서 프로그래밍의 입력값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달린 것은 가속도 센서입니다. 가속도 센서는 흔들림을 감지하기 때문에 기울기 센서라고도 하고요. 흔들림의 정도나 기울기, 떨어지는 속도 등을 감지하여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 센서 바로 위에 있는 것은 나침반 센서입니다. 마이크로비트에 내장된 나침반은 지구 자기장을 감지해서 마이크로비트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하기 전에 캘리브레이션 해서 초기화를 해주어야 합니다. 마이크로비트는 통신 주파수를 이용한 라디오 통신도 가능한데요. 일정한 거리 안에 있는 마이크로비트끼리 채널을 맞추어서 무선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공유하여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비트는 블루투스 칩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모든 기기들과 무선 통신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이크로비트를 컴퓨터나 태블릿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USB 오핀 케이블을 이용해서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꽂으면 여기 전원이 들어왔다는 표시로 불이 켜지죠. 프로그래밍은 마이크로비트 웹사이트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해 볼까요? 접속은 microbit.org입니다. 화면 상단에 Let's Code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마이크로비트에서 코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 메이크 코드 에디터와 파이썬 에디터입니다.
메이크 코드 에디터를 사용하면 블록 코딩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시적이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이 메이크 코드 에디터에서는 또 블록 코딩으로 작성한 프로그램 코드를 자바스크립트 형태의 텍스트 코드로도 변환시켜서 보여주기 때문에 블록 코딩으로 만들어진 소스 코드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이썬 에디터를 사용하게 되면 텍스트 코딩 중에서는 비교적 우리가 쉽게 배울 수 있는 파이썬 코드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프로그래머들에 의해 작성되어 있는 다양한 모듈들을 불러와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메이크 코드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메이크 코드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내 프로젝트 메뉴에는 새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우리가 쉽게 따라해보면서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간단하고 재미있는 예제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씩 따라해보면서 마이크로비트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익혀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새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들어가 봅시다. 화면이 그다지 복잡해 보이지는 않네요. 우리가 기존에 접해봤던 스크래치나 엔트리처럼 블록 코딩을 할 수 있는 화면이고 레이아웃도 비슷합니다. 맨 왼쪽엔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에뮬레이터가 있고요. 여기는 블록 코딩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명령어 블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 쓰기 쉽게 기능별로 색깔이 나뉘어 잘 분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은 코드 조립소입니다. 여기 있는 블록 꾸러미에서 골라온 블록을 이쪽에 가져다가 조립하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코드 조립소 아래쪽엔 실행을 취소하거나 되돌리거나 코드 블록들을 크거나 작게 보는 등의 조작에 필요한 버튼들이 있습니다. 상단에는 처음 화면으로 가거나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공유하거나 다양하게 설정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의 버튼들이 있고요. 여기 자바스크립트라고 써진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블록으로 짜여진 프로그램을 텍스트 코딩 형태로 보여주게 됩니다. 에뮬레이터 하단에는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실제로 마이크로비트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 실행하면 블록 조립소에 시작하면 실행 블록과 무한반복 실행 블록이 꺼내져 있네요.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기본 카테고리에서 위에서 네 번째 문자열 출력 블록을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에 딸깍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쉽죠? 자, 에뮬레이터에 바로 시뮬레이션이 되네요. 우리가 출력하라고 시킨 헬로우가 한 글자씩 옆으로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번만 흐르고 더 이상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문자열 출력 블록을 꺼내서 옆에 무한반복 실행에 넣어볼까요? 어떤가요? 이번에는 헬로우가 끝없이 반복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본격적인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에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은 주어진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방법,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것을 말합니다. 알고리즘을 공부하다 보면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알고리즘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이 기본 알고리즘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순차구조, 반복구조, 선택구조입니다. 우선 순차구조를 보겠습니다. 순차구조 알고리즘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명령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밥을 먹는 일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숟가락을 들겠죠? 숟가락으로 밥을 뜨고 그것을 가져다가 입에 넣으면 밥 먹기 미션 성공입니다. 그러면 반복 구조를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순차 구조를 통해서 밥 먹기 미션에 성공했지만 어떤가요? 딱 한 숟가락 먹고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밥을 딱 한 숟가락만 먹는다고 배가 불러지지는 않죠? 나는 10숟가락이 먹고 싶어요. 이럴 때 반복 구조를 사용하면 됩니다. 반복 구조는 반복되는 일에 사용됩니다.
순서도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아까 우리가 순차적으로 했던 일을 이렇게 되돌아가서 반복하도록 시킵니다. 자, 아까 순차구조 때 시켰던 이것을 10번 반복하라고 시키면 10숟가락을 먹을 수 있겠죠? 자, 선택구조를 볼까요? 선택구조는 선택이 필요한 일에 사용됩니다. 밥을 먹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밥을 입에 넣었고요. 중간중간 반찬도 먹어야 하잖아요. 오늘 밥상에는 계란말이와 돈가스가 있네요. 이번에는 어떤 걸 집어 먹을까요? 계란말이? 돈가스? 자, 결정을 했다면 그것을 집어서 입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어떤 일을 조건에 따라 다른 값으로 처리하는 것을 선택구조라고 합니다. 자, 다시 아까 마이크로비트 프로그래밍 하던 메이크코드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배운 순차 구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기 꺼내져 있는 것 중에 시작하면 실행 블록을 활용하면 되겠죠. 화면이 복잡하니까 필요 없는 것들은 버려주겠습니다. 버릴 블록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채로 블록 그로미 쪽으로 가져다 놓으면 쓰레기통 아이콘이 나타나죠. 이쪽 영역에 가져다 놓으면 삭제가 됩니다. 이번에는 기본 블록에서 수출력 블록을 가져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하나 가져다가 여기 0 써진 곳에 1이라고 넣어보죠. 그리고 또 하나 가져다가 2, 또 하나 가져다가 3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에뮬레이터에 실행되는 것을 보니까 1, 2, 3이 순서대로 한 번씩 나오고 3에서 멈춘 채로 끝나버렸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자동으로 실행하고 수출력 블록이 순차적으로 실행되어 1, 2, 3을 보여주었습니다. 순차 알고리즘이 적용된 코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복에 있는 반복 4회 실행 블록을 가져와 볼까요? 자, 시작하면 수 1, 2, 3을 차례대로 출력하는 것을 3번만 반복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렇게 넣고 여기 4를 3으로 고치면 되겠네요. 에뮬레이터를 봅시다. 어떤가요? 1, 2, 3, 1, 2, 3, 1, 2, 3 하고 3번 반복한 뒤 멈추네요. 어떤 코드를 특정 횟수만큼 반복하게 시켰죠. 반복 알고리즘을 적용한 코드를 작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순차와 반복을 실제로 만들어 보았는데 이해가 잘 되시나요? 그럼 아까 배운 알고리즘 중에 마지막으로 배웠던 선택 알고리즘을 적용해 봅시다. 마이크로비트 앞면에는 버튼이 2개 있다고 했었죠. A 버튼을 누르면 숫자 1이 나오고 B 버튼을 누르면 숫자 2가 나오도록 프로그래밍 해봅시다. 일단 아까 만든 이 코드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버릴게요. 이렇게 끌어다가 버리면 되겠죠? 이번에는 기본에서 무한반복 실행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리 카테고리에 가면 메뉴에 만약 참이면 실행이라는 블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와 볼까요? 무한반복 실행 블록 안에 방금 가져온 만약 참이면 실행 블록을 넣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번에는 입력에 가면 A 눌림 상태라고 써진 블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여기 참 위치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A 버튼이 눌림 상태일 때 이 블록 안에 있는 명령을 실행하라는 뜻이죠. 기본에 가서 수출력 블록을 가져다가 여기 안에 넣겠습니다. 0 써진 곳에 1 써주시고요. 자, A 버튼이 눌리면 숫자 2를 출력하라는 코드를 완성했네요. 이제 B 버튼을 누르면 숫자 2를 출력할 건데 보면 이것과 형식이 비슷하겠죠? 2번 수고할 것 없이 복사에다가 붙이도록 하죠.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 메뉴가 나오는데 메뉴에 복사 있습니다. 바로 복사가 되죠. 이것을 여기 아래에 가져다 넣겠습니다. 그리고 A를 열어서 B로 바꿔주고 1 자리에 2로 다시 써주겠습니다. 선택구조 프로그래밍이 완성되었네요. 에뮬레이터로 먼저 한번 실행해 볼까요?
A 버튼을 클릭하면 1이 출력되고 B 버튼을 클릭하면 2가 출력됩니다. 실제 마이크로비트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궁금하시죠? 우리가 만든 이 프로그램을 마이크로비트에 실제로 다운받아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 하단 보라색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저장해서 여기 꺽쇠 부분을 클릭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왼쪽 장치 목록 아래에 보면 마이크로비트가 있습니다. 선택하고 저장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로비트 뒷면의 전원 램프가 깜빡깜빡하면서 프로그램이 전송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원 램프가 더 이상 깜빡이지 않으면 전송이 완료된 것입니다.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A 버튼을 누르면 1이 나옵니다. B 버튼을 누르면 2가 나옵니다. 의도한 대로 잘 실행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코드를 보면 A 버튼이 눌렸을 때와 B 버튼이 눌렸을 때 두 가지 조건의 상황을 주고 조건에 따라 다른 것을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들이 언제 눌려질지 모르기 때문에 무한반복 실행 블록 안에 넣어서 버튼이 눌려졌는지 컴퓨터가 계속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기본 알고리즘들을 배워보았으니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영화 대사 있죠. 3천만큼 사랑해. 영어로는 Love You 3000 였죠. 이것을 LED로 보여주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까요? 이걸 영어로 하는 이유는 애석하게도 아직까지 문자열 출력에 한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우선 시작하면 실행 가져오겠습니다. 문자열 출력 가져다가 여기 넣고 Love You 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수출력 가져다가 3000 적어줄게요. 마지막으로 하트를 크게 넣어줄까요? 여기 보시면 아이콘 출력 블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LED 출력 블록을 사용해서 직접 도트 하나씩 지정해서 그릴 수도 있지만 편리하게 이미 그려져서 준비되어 있는 아이콘 중에서 골라서 넣어도 됩니다. 아이콘 출력 옆에 세모를 눌러서 열어보시면 하트 말고도 다양한 아이콘 그림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트 말고 다른 것 넣고 싶으신 분은 자유롭게 넣어보셔도 좋습니다. 실행해 볼까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 마이크로비트 선택하고 저장, 문자 Love You 숫자 3000 하트 모양 아이콘이 차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순차 구조를 이용해서 재미있는 전광판이 완성되었네요. 지금까지 만들었던 코드를 저장하고 처음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처음 화면 버튼을 클릭하면 프로젝트 이름을 넣으라고 나옵니다. 원하는 이름으로 저장하세요. 저는 Love 3000이라고 하겠습니다. 파일 저장, 클릭. 자, 아까 내 프로젝트 목록이 있던 화면으로 되돌아왔고요. 아까는 비어있던 내 프로젝트에 Love 3000이라는 프로젝트가 하나 저장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다시 새 프로젝트를 클릭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비트 후면부에 달려있는 기울기 센서를 이용해서 흔들면 1에서 6까지 랜덤으로 표시되는 주사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입력에 가면 흔들림 감지하면 실행 블록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기 세모 부분을 클릭하면 숨어있는 옵션 값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흔들리거나 기울이거나 뒤집거나 다양한 동작을 인식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림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작하면 실행과 무한반복 실행은 안 필요하니까 버리겠습니다. 흔들림이 감지되면 숫자를 1부터 6까지의 수 중에 랜덤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숫자를 보여줄 거니까 수출력 블록 우선 있어야겠네요. 어디 있었죠? 네, 기본에서 가져오겠습니다. 가져다가 흔들림 감지하면 실행 안에 넣고요.
숫자 랜덤 값을 가져올 수 있는 블록은 계산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2부터 10까지의 정수 랜덤 값 블록을 가져다가 수출력 블록 0 자리에 넣겠습니다. 주사위는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있으니까 여기를 1, 여기를 6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벌써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이크로비트에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로비트를 흔들어 볼까요? 자, 숫자가 나왔습니다. 흔들 때마다 랜덤으로 다른 숫자를 보여줍니다. 성공적으로 잘 완성된 것 같죠? 저장하고 다시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행히 파일명에는 한글도 지원이 되니까 참고하세요. 오늘은 마이크로비트를 사용하여 코딩하는 방법을 배우고 기본 알고리즘을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예제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오픽셀을 연결해서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성여대 위스사업단에서는 찾아가는 실험실 외에도 중고등학교 대상 다양한 진학진로 프로그램이 있으니 사업단 카페도 방문해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